님비와 핀피, 하나는 혐오시설 건립 등 손해를 거부하는 현상, 또 하나는 문화시설 유치 등 이익을 취하려는 현상, 즉 지역 이기주의의 두 가지 다른 표현이죠. 지방자치 30년, 민주주의는 성숙하고 지역의 개성은 뚜렷해졌지만 이기주의는 더 큰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지방자치는 어려울까요? 이분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구구담 7번째 손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구청장에 듣는다 구구담. 오늘 손님은 미래도시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용산구의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방역 대책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선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다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부터 10월 달까지 백신 접종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용산구도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게 81%가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네.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주신 의료진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구민들 그리고 1,300여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1일부터 이제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가 있었어요. 네. 경찰 수산으로는 한 17만 명이 다녀갔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모두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해서 아무런 불상사도 없이 잘 마쳤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이후를 걱정을 하고 전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대책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데 요즘에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확진자 발생 가장 작은 구 중에 세 번째로 우리 용산구가 위치해 있는데 한시도 말하자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서울 시민들도 서울시나 각 구의 그 지방 정부를 믿고 함께 손잡고 끝까지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민선 7기도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선 5기부터 하면 무려 12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동안 용산구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상전벽해다, 천지개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제 입으로 하기는 뭐한 얘기입니다만 용산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용산역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정말 여기가 용산인지 맨하탄인지 우선에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는 전체 면적의 70%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안전지수,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용산구가 2020년도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전한 도시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복지재단이라든가 또 장학재단, 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청소년 일자리 기금을 포함해서 모든 인프라를 잘 갖췄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회에 제가 이제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취임을 2010년도에 했는데 그때 네. 우리 용산구 재산이 공시지가로 2조 5천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 그 재산이 무려 80% 이상이 늘어나서 4조 6천억이 됐습니다. 아마 감정 가격으로는 10조가 넘을 건데 어느 지방 정부에 비교해도 단연 우리 용산구 가장 재산을 많이 불린 그런 구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많은 그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해줘서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듣기는 참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구는 정말 큰 변화를 보여줘 왔는데요. 또 최근에 용산하면 용사 국가공원이 굉장히 핫한 이슈지 않습니까? 요즘에 SNS에서도 인증샷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그리는 이 공원의 청사진인 게 있을까요? 속담에 그 연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욕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우선에 그 용산의 미군 기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오산 평택에다가 450만 평의 미군 기지를 건설을 하고 이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공원이 반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초에 약 한 15만 평이 반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봤댔자 전체 면적의 3분의 1도 넘어오지가 않았습니다. 2027년까지 정부는 공원을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에 공원도 넘어오지도 않고 있고 토양 오염이라든가 정화라든가 또 산재에 있는 그 산재하고 남아야 되는 그 기지를 축소를 하는 문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염두에도 전혀 그 생각도 없고 무슨 그 임대 아파트나 짓는다는 등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 공원특별법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원특별법대로 정말로 그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유산으로 국가공원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말 그 제대로 그 공원을 만들어서 넘겨줬다는 선배들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효가 되어 있는 공원특별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네. 우리 용산구가 이번에 그 미국 대사관이 캠프 코이너라고 과거 수도 여자 고등학교 앞으로 이전을 해옵니다. 네. 거기에 미국 대사관 숙소도 150채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강로에다가 아시아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데 그쪽으로 150채를 다 옮기도록 아무 힘도 없는 작은 지방정부 용산구청장 성장현이가 해냈는데 왜 위정자들은 정책 위반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해주라.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조상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주택 논의가 이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구 전역에서 활발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지난해 8.4 대책, 정부 대책 때 그런 얘기가 발표가 됐었죠. 네. 국제업무단지에 10,000세대를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또 USO 캠프 김 부지에다가 3,100세대를 짓겠다. 이런 그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네. 한마디로 정리해서 어불성설이고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용산의 땅 한 평이 1억 5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비싼 땅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비가 사용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비싼 사용료를 내고 어떻게 임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겠으며 서울역에서 그 한강대교에 이른 이 도로는 그 국가 상징 도로고 일본 도로고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데다가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교통 지역을 자초할 것이고 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돈을 가지고 서울 외곽이나 서울 근교에다가 10,000세대, 13,000세대 다 합해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5만 세대, 10만 세대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의 그 한도 풀어주고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택 난도 해결을 하는 네.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용산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민들에게 우선에 이런 얘기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 충분하게 토론이 되고 공론화된 다음에 이런 정부도 발표를 하고 해야 네.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발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의사를 무시하고 용산에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구청장인 제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임대주택 논의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용산 역사 박물관 건립을 내세우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가 없는데 오늘이 있을 수 없고 네.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용산,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용산은 한 걸음 뛰는 곳마다 유적지고 유물이고 그렇습니다. 네. 미군 기지 안에도 136점의 근현대사 유물이 산재에 있거든요. 네. 또 우리 용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한글박물관, 리움미술관, 전쟁기념관을 포함해 가지고 허가가 나 있는 등록이 돼 있는 박물관만 대소 한 20개가 있습니다. 네. 금년 4월 달에 우리 용산구가 역사, 문화, 관광 르네상스 특구로 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그 많이 산재해 있는 이런 모든 그 역사를 잘 갈무리해서 그것이 후대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게 만드는 것, 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소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용산 철도병원이 있습니다. 중대부석병원 앞에 옛날에 보면은 빨간 벽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게 네. 190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거기가 문화재인데 거기를 철도로부터 무상으로 기증을 받고 거기를 지금 리노베이션을 해서 우리 용산의 모든 역사를 거기에다가 잘 담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이제 개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용산 역사 박물관과 기존에 있는 박물관들하고 연결을 해서 박물관, 미술관을 투어를 하는 그런 또 할 것이고 또 네. 우리 용산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용산 역사 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특집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국민들과의 소통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구청장과의 온택트, 구청장에 듣고 싶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용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철도 재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산은 경부선, 경의선으로 4번 노열돼서 지역 간 소통이라든지 발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하고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산의 철도 지하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죠. 해법이 있을까요? 우선에 우리 그 양명덕 사장님 이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제가 누누이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민선 5기 때부터 그리고 용산에서 정치를 했던 어떤 사람들도 다 공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한 것처럼 서울역에서 영등포로 가는 국철이 지하화돼야 될 것이고 네. 용산역에서 또 청량리로 가는 저 선도 지하화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용산 그 지구단위 정비 계획안에다가 다 담아서 이미 우리 주민들의 공청회도 마쳤고 네. 그래서 서울시에 이런 안도 지금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12월 달 초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안들을 포함해서 네. 계획을 발표할 것인데 질문한 것처럼 반드시 그 지하화돼야 되는 거고 네.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예산이 많이 든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하화 시키고 건설사들이 그 위에 말하자면 잉여 부지를 몇 년간 뭐 30년이면 30년, 20년, 20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꼭 정부 예산만 갖고 해야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철도 부지가 용산은 상당히 넓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당 1억 5천이 넘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건의하고 의논할 건데 네. 거의 이제는 종착점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안고 온 문제인 만큼 개선책이 잘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질문도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급하게 응급실을 가거나 아니면 큰 병이 나면 종합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는 종합병원이 단 한 곳에 불과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구청에서 국제업무지구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고 들었는데 언제 생기는지 착공은 언제쯤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종합병원 유치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사실 우리 용산에는 순천향 대학병원이 있었고요. 네. 중대 부속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부지에 있었던 중대 부속병원이 나가면서 의료 혜택이 많이 주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철도하고 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될 때 그 국제업무단지 안에다가 6,000평 철도 부지를 거기다가 할애해서 대형 종합병원을 짓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네. 이런 안도 우리 용산 도시정비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서울시에 상정이 돼 있고 철도에서도 이 병원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미 용역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사항이고 기다려도 전혀 말하자면 걱정 안 될 일들이니까 반드시 국제업무단지 안에다가 대형 종합병원을 지어서 우리 용산 구민은 물론이고 훨씬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신영ven처중학교 3학년 7반 김도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게임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될 텐데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구청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도한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네.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요. 게임하면 되는데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구청장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라톤 선수가 되려면 체력을 단련하고 또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게임도 잘하고 또 게임 기술도 가지고 게임기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려면 우선에 공부를 해야 그런 네. 걸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게임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말씀처럼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때이니까 그 게임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한 학생이 만족한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부와의 30년, 국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과의 온택트였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구구담에서 하는 공식 질문인데요.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사진 한 장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저기 나왔네요. 네.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을 설날 세배를 가서 세배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늘 건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래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해만 조금만 더 사셨으면 제가 2010년도에 당선되는 것을 보고 가셨을 건데 아쉬움이 네. 남고 71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순천에 제 네. 고향이 순천인데 대통령 선거 유세를 오셔서 제가 중학교 때 대통령을 뵀었습니다. 연설하는 것에 매료가 돼가지고 저런 길을 가야 되겠다. 대통령처럼 저런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그 길을 걸어서 온 것이 1978년도에 제가 당에 입당을 하고 네. 40년이 넘게 한 당에서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구청장을 4선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 어떤 의미로 말하면 길잡이가 되어주셨고 저에게 네. 희망을 주셨던 그런 어른이고 늘 아쉽고 또 뵙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건 잘 모르지만은 아직도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저 김대중 대통령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걸어서 선생님을 믿고 이 길을 걸었으니까 더 잘 걸었다,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0년을 용산에서 살았고 30년간 용산에서 정치를 한 성장현 구청장. 시대가 부여할 새로운 역할이 그 무엇이든 지금의 올곧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함께한 구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